예, 안녕하십니까. 민사법 교수, 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복 교과서를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 보니까 어제도 이게 화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임차권의 양도화전데,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차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고, 전대라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전대차는 유상인 임대차일 수도 있고 무상인 사용대차일 수도 있다. 일단 임차인이 자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때 그게 유상관계라면은 그 전대차가 임대차 관계일 것이고 무상인 관계라면은 사용대차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전대의 요건, 뭐 임차권 양도 결국에는 채권 양도의 일종이죠. 채권 양도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료식 계약이고,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낙승 계약이다. 그런 거 살펴보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민법 임대차 쪽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더라도 그 양도 전대의 당사자 자기들끼리는 유효합니다. 왜?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 계약은 일단은 뭐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강행 규정 위반이라든가, 물론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 위반이라든가, 뭐 또는 반사회적 행위라든가, 다음에 목적이 객관적 원시적 불능이라든가, 뭐 그런 채권 계약은 무효이겠지만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계약은 자기들끼리야 유효하죠. 단지 그 채권 양도, 임차권 양도와 관련돼서 한번 써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동의의 대상인 임차권 이전의 범위,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임차권 양도는 법률행위의 양도는 물론이고 경매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면은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양도와 전대를 약간 비교해 놓은 것이고, 먼저 동의를 얻은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임차인 지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거. 전대는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 동의 있는 임대차 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난다. 즉 양도한 종전의 임차인은 이제 이 임대차 관계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이미 연체했던 차임이나 기타 의무 위반을 일하는 손해배상 채무, 이거는 특약이 없는 한 자기들끼리만의 문제입니다. 동의 있는 임차권의 전대. 630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넘겨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고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차임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차인이 만약에 전대인, 앞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내놔라면 또 줘야 된다는 거죠.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 될 거고.
이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즉 자기 관계는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동의받았던 그 전대차 관계에 의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이거는 자기 계약 관계에 따라서 처리하겠죠. 그 계약 관계가 앞에서 봤다시피 임대차 관계일 수도 있고 사용대차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전대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속한다는 거죠. 630조 2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넣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앞에서 본 법조문 다시 한번 보는 것이고, 이때 전차인의 의무,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는 임차인에게 행사해야 되겠죠. 전차권 소멸에 있어서의 특징, 앞에서 본 조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어 버릴 것 같으면 합의로 전대하게 해놓고 또 자기들끼리 합의로 종료시켜가지고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되게 한다면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 침해 현상이 일어나겠죠.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시고, 토지 전차인도 적법한 토지 전차인은, 적법한 토지 전차인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 전대차 관계에 의한 전차인, 그자는 앞에 임대차 관계 종료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한 전대차 관계도 종료하게 되는 그때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료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전대차와 관련돼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전대차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앞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에게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하면은 지상물 너가 사가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다는 것.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직접 그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라는 거. 전대와 전전세를 비교를 해놨는데,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은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보고 난 뒤에, 요거는 채권의 방법에 의해서 비소비물을 빌려 쓰는 건데, 앞에서도 봤지만 물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은 그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래 해놨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더라도 양도인 양수인간, 그다음에 전대인 전차인 간 자기들끼리는 유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때 임대인은 자기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거 무단 양도 동의가 없다는 거죠. 임차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자기들끼리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동의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차권은 취득한다는 거죠. 채권.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타인 권리의 매매와 같은 담보 책임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동의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양도했다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얻어주기로 해놓고 얻어주지 못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를 해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아시죠? 무단 전대 역시 동의 없이 전대되어도 임차인 즉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것. 똑같이 임차인은 동의 얻을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담보 책임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동의를 얻지 못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게 없죠. 따라서 불법 점유가 될 것이고 임대인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지하고는 행사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역시 가만히 놔두면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동의 없이 무단 양도된다 했을 때 해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 양도 전대해야 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 이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이 구체적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쪽에서 좀 더 중요시 다루어집니다. 어쨌든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게 전대인과 전차인이 부부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지경에 있는데 임차인은 이사를 갈 사정이 생겼고 그래서 보증금도 반환해주지 못하면서 임차권 양도도 안 해주겠다 이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동의 없이 양도하더라도 배신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권리금을 여기서 막바지에서 보는 이유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차임이 요소인 것이지 보증금이 요소인 것은 아니라는 거. 다음에 권리금도 민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두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판례도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이란 주로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지급해서 맡겨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임,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걸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보증금에 관한 학설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보증금에 관한 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땅의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 보증금 계약 이것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차임만 있는 임대차 존속 중에 뭐 보증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거고,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에서 나중에 차임만 있는 임대차 또는 뭐 우리가 소위 전월세라 하는 일부 보증금, 일부 차임 지급하는 그런 관계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보증금 계약 자체는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이 있어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주종의 관계에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에도 일단 유효하다는 거. 보증금의 효력, 뭐 그렇게 연체 차임에 충당할 것이고, 존속 중에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에 충당할 권리는 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이 있고, 보증금 승계와 관련돼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 부동산 소유자가 있고, 그때 임차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데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때 보증금 반환 청구도 양수인에게 행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 원칙이 그렇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양수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 시기 임대차가 끝났을 때 반환해야 되겠죠. 그 정도 하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하고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은 법 조문에 없는 거라 했습니다. 법 조문에 없는 것이니까 보증금 반환과 뭐 목적물 반환 동시행 관계다 이런 조문이 있을 수가 없죠. 판례가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다면은 임대차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증금으로 원상 회복 비용에 뭐 제공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는 뭐 원상 회복 비용 이러한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원상 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라면 원상 복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상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거. 보증금으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보증금 자체는 목적 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요소입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야 전세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없어도 그뿐이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맡겨두더라 이거죠. 이 정도 하시고, 권리금 종래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뭐 사거리, 길목 좋은 곳에 뭐 슈퍼가 있다, 골목길에 있는 것보다 좀 낫겠죠. 그다음에 영업 노하우, 그다음에 특수한 권리 이용의 대가로서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거, 저 종전 임차인에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것. 근데 경우에 따라서 소유자인 임대인이 처음부터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관행적으로 바닥 권리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지위, 임차권 양수인과 양도인과의 관계. 양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임차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국집을 잘 하고 있다가 누군가 중국집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했고 중국집 운영하면서 뭐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고르는 장소적 이익 그거 넘어가게 해 있다는 거. 따라서 그 중국집 운영하던 그 임차권자가 그걸 양도하고 바로 옆에 또 중국집을 똑같이 낸다면은 그거는 뭐 이런 의무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임차권과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관계, 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반대 거부를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종전 임차인의 자기가 준 것이고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부에서는 권리금 보호와 관련되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민법 조문에는 없는데 이제 뭐 상가 이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판례로 권리금을 어느 정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는데 임대인이 계약 문면에 권리금을 용인한다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아갈 기회를 용인하겠다. 그 정도 의미라는 거. 그런데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게 된 경우라면 그 비율에 따른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거. 임대차 종료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할 것이고 해지 통고 앞에서 법조문 본 겁니다.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1개월, 동산인 경우에는 누가 하더라도 5일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약정, 뭐 해제권 이런 걸 유보해 둘 수 있고 해제권 유보해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당해 버리면 차임이 법상 후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해지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산으로 인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걸 해지 통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 조문에서 그냥 해지라고 해서 즉시 해지, 즉시 종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즉시 해지시킬 수 있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잔존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시킬 수 있고 즉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민법상으로는 차임 이익이 연체한 때는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재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 해지로 종료하고 나면은 장래를 향해서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내 목적물은 원상 회복해서 반환해줘야 되고, 그다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동시에 관계가 있고, 비용을 임차인이 들인 것이 있다면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을 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부속물의 총권, 지상물 매치권이 있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 이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멸실로 인한 감액 청구 그리고 해지 그래서 존속 기간과 관련되는 규정이 일단은 강행 규정일 것인데 그 존속 기간 중에서 최장기 제한 규정은 위헌 삭제되었다 했습니다.
그 존속 기간 중에 차임 정감 청구권 관련되는 거, 차임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과 관련되는 거, 그 존속 기간, 뭐 소멸시킬 사유가 있는 해지 규정, 끝나고 난 뒤에 뭐 갱신 청구권과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